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친딸 고희경 씨의 SNS 글에 대해서 공작 정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승덕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께 죄송하다며 그동안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후보는 이번 사태로 인해 후보직을 사퇴하진 않겠다고 밝힌 뒤 처가였던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측과 문용린 후보와의 야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배후 세력으로 박성빈 씨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 씨는 고 후보의 전처였던 박유아 씨의 오빠입니다. 고승덕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고 박태준 회장의 장남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고승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 집단의 뜻이다. 고 강조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아이들, 이모, 사촌 등 전처 가족들이 딸의 글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문용린 후보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부분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를 추대한 올바른 교육감 추대회의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현재 문 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희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4일 전부터 여러 보수단체 사람들에게 고승덕은 교육감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용린 후보와 박태준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같은 시기에 교육부 장관과 총리로 재임하였고 박태준 회장 사망 시 문용린 후보가 장례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박성빈 씨와 문용린 후보는 2012년 2월부터 1년간 함께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로 함께 재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2대째 내려오는 끈끈한 관계가 있고 고승덕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공작 정치 의혹을 제기한 고승덕 후보에 대해서 선거 이전에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인지도 전혀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문 후보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와 박 회장의 일가가 자신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나와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할 때 그분의 사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고 후보가 따님하고 화해하고 가족과 화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 상당히 실망했다며 교육자라고 하니까 교육자답게 이 문제를 화해 같은 것을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후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빈 씨 잘 아시죠, 원래?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이시죠? 잘 알기보다는 이제 공무로 특히 이제 그 박태준 회장님 제가 교육부 장관 때 총리로 계셨습니다. 예.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후에 그 박태준 회장께서 청암재단을 만들어서 청암 교육상에서 교육에 업적이 많은 분을 이제 추천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그 교육상 선정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상식을 하면 큰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박태준 회장님이 이제 그 아드님하고 같이 오시면은 젊은 분이니까 거기서 좀 인사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인 분이 네. 문용린 후보께 전화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뭐 그분 전화를 알고 그분도 제 전화를 아는 건 아니고 예. 우리 캠프로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캠프 아니 직접 받으신 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우선 말씀드린 캠프로 전화가 오고 캠프로 전화 오니까 이제 비서실장한테 연결이 됐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저한테
온 전화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 전화로 통화를 했죠. 예. 직접 통화는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분께서,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이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 내용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래서 저는 무슨 글을 올렸냐 했더니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봤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올라왔고 조회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고 했더니 URL을 찍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요, 이게 언론에 알려진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읽어본 기억으로는, 자기 조카가 글을 올릴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올리기 전에 전화를 드린 것처럼 얘기를, 그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게 자꾸 언론이 돼서 저는 4시 한 20분쯤 받았고,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는 2시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2시간 차이가 있다. 이미 올라오고, 분명한 거는 그 외삼촌께서 저한테 얘기할 때 이미 올라가서 조회 건수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게 올라가니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 해서 전화를 드린 거로 저는 압니다. 예. 여야는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격전지에서 막판 총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야 모두 자체 판세 분석에 따라 우세 지역에서는 승기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열세 지역에선 막판 뒤집기를 목표로 사력을 다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하루 전인 지난 28일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수도권의 경기와 인천, 부산, 강원, 충북, 광주 등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중도층의 표심 향배와 투표율, 부동층의 투표 성향과 투표율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수면 아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여당 지지층 수문표의 실제 여부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파동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여야 모두 여론 향배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이미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부터 전국 주도권을 상당 부분 내주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원만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여당에 패한 야권이 지방선거마저 무기력하게 내준다면 통합 효과가 조기에 소멸하면서 계파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하는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남은 기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 격전지인 충청권 등지에서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당락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거취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의 당락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 거취 문제를 연관 짓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연관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원은 윤장현 후보가 당선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낙선을 한다고 하면 전략공천을 주장한 안철수 대표에게는 아무래도 정치적 상처가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장현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으로 인한 당내 분열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인 만큼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좀 짧게 해주시죠. 네, 강원태 후보가 네네. 박지원이가 전화해서 전략공천 규탄했다. 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전략공천을 막 결정했을 때 그러한 얘기를 했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두 대표가 가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29일 이후 윤장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운동하고 있다. 네, 오해가 알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장현 후보의 당락에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달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윤장현 후보의 당락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거취 문제를 연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연관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윤장현 후보의 당락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지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윤장현 후보가 당선되면은 네.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 낙선된다고 하면은 네. 전략 공천을 주장한 안철수 대표에게는 아무래도 정치적 상처가 좀 남지 않겠습니까? 예.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잡은 진도 팽목항 방문에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특위 활동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오늘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 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특위 활동에 앞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등 일부 의원 일부는 이날 아침 출발지인 용산역에 나와 야당 의원들에게 불참을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불참 소식에 야당 간사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현장 대책본부에 전화해서 일정이 있어 선거 다음 날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우리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특위위원인 신희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족들은 지금 잠수사들이 치료받으러 가고 다들 아프다고 해서 조사가 안 된다며 오지 말라고 해 다른 날을 잡자고 했다며 야당은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기춘 실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거듭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변인이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선은 지금 거의 국민들 모두나 아니면 상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다 이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구원파하고 유병원 때려잡기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세월호 사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김기춘 실장하고 그게 어떤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세월호 사고 원인 분석하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행이론이라는 그 내용을 좀 한번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91년도에 지금과 같은 하고 굉장히 닮은 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오대양 자수자 사건인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이 일이 있기 전에 굉장히 큰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강정대 부타 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서 대필 사건이 그때도 있었고, 제일 큰 건 이제 한보 수석 팩트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슈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 오대양 사건이 터져서 다 이슈화가 됐죠. 그때도 40일간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이제 여론머리가 됐고요. 지금은 똑같이 14년에서도 이제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이제 무죄 판결 난 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데 국정원 원장이 사과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세월호가 터졌는데 그 후부터 계속 문제랑 상관없이 이 구원파나 아니면 유병원 때려잡기로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이 같은 사람의 어떤 기획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